흔히들 그러죠. 위기는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오늘 바로 그 혹독한 시험대 위에 섰던 정말 극과 극의 두 리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기는 말이죠. 리더의 진면목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볼 두 인물, 바로 이 거울 앞에서 한 명은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렸고 다른 한 명은 분열된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와 미국의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실패한 리더의 길부터 따라가 보죠. 네로 황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이기심과 잘못된 판단이 거대한 제국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서기 64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시였던 로마가 글쎄요, 거대한 불길에 휩싸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도시의 무려 70%가 그냥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 거죠. 정말 국가적인 대재앙. 바로 그 한복판에서 네로 황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네로는 이 상황에서 뭘 했을까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의 대응을 한번 보세요. 첫째, 시민들을 구하고 도시를 재건하는 대신에 그 불타버린 폐허 위에 뭘 지었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어마어마하게 호화로운 황금 궁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으니까 이 불을 누가 냈다고 뒤집어 씌웠냐면 바로 당시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는 정말 잔혹하게 박해를 해버려요. 마지막으로 이런데 돈을 펑펑 쓰고 세금을 올리니 당연히 군대와 원로원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겠죠. 완벽한 실패의 수순을 밟은 겁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반란군에게 쫓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남긴 말이 나 같은 위대한 예술가가 이렇게 죽다니 였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제국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었던 거죠. 그의 현실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리더가 있었다면 이제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리더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네로가 마주한 위기보다 어쩌면 훨씬 더 근본적이고 거대한 위기, 바로 나라가 쪼개질 위기 속에서 비전과 통합의 리더십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었어요. 노예제라는 문제로 나라가 말 그대로 남과 북, 두 동강이 날 뻔한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까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링컨이라는 리더가 등장합니다. 링컨의 위기 대응은 정말 한 수와 한 수가 달랐습니다. 한번 보세요. 1861년 전쟁이 터졌을 때 그의 최우선 목표는 연방 유지, 즉 쪼개진 나라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1863년 정말 결정적인 한 수를 둡니다. 바로 노예 해방 선언이죠. 이 순간 전쟁은 그냥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도덕적인 성전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 같은 해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을 통해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똘똘 뭉치게 만듭니다. 결국 그는 위기를 수습하는 걸 넘어서 위기를 더 나은 국가를 만드는 기회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 말, 즉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 구절은 그냥 멋진 말이 아니에요. 링컨에게 소통은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고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공유해서 모두를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네로와 링컨, 이 두 리더를 한자리에 놓고 직접 비교해 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비전부터 볼까요? 네로는 오로지 자신의 황금 궁전을 꿈꿨지만 링컨은 국가 통합을 그렸습니다. 의사결정은요? 네로는 책임을 떠넘기고 무고한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링컨은 노예 해방이라는 도덕적이고 전략적인 결단을 내렸죠. 소통 방식도 극과 극입니다. 한 명은 희생양을 만들었고 다른 한 명은 국민에게 영감을 줬어요.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은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은 책임을 피하기만 했고 다른 한 명은 국가의 운명 전체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졌죠.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제국의 몰락과 국가의 재탄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로와 링컨의 이야기는 그냥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죠. 시대를 관통하는 리더십의 핵심 원칙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진짜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리더십은 결국 이거예요. 첫째,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더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 둘째, 우물쭈물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셋째, 사람들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는 소통을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모든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가? 이 네 가지가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위대한 리더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링컨처럼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만들어지는 걸까요? 로마를 태운 불길이 네로의 민낯을 드러냈듯이 어쩌면 위기는 우리 안의 리더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